대단히 반갑습니다. 굴뚝 청소부 예찬 투 찰스램. 그는 저녁치 서서 구경꾼들에게, 특히 자기 모친인 듯 싶은 초라한 여인에게 내 꼴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것이 기막히게 재미있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걸성이기까지 하였다. 그 가엾은 눈은 하도 자주 울어서 붉게 되어 있었고 금댕으로 인해 충혈되어 있었지만 황량 생활에서나마 그런 재미나는 꼴을 보게 되어 그런지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에 호가스가 그 광경을 보았더라면 한 장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충동을 받았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호가스는 이미 핀철리로 가는 군인의 행렬이라는 그림 속에서 어린 굴뚝 청소부가 파이 장수에게 히히 웃어 보이고 있는 광경을 그려놓은 바 있다. 호가스 같은 화가가 어찌 그런 광경을 놓칠 수가 있으랴. 그 그림 속의 소년처럼 그 어린 청소부는 마치 자기의 익살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자세로 가만히 있어서 최대한 환희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 속에 장난기라고는 조금도 섞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순진한 청소부가 희죽 웃어 보일 때 그 속에 악이라고는 조금도 들어있지 않는 법이다. 나로서는 신사의 체면이 그것을 견뎌낼 수만 있다면 한밤이 될 때까지라도 거기 누워서 그의 웃음거리나 조롱의 대상이 되어주고 싶을 지경이었다. 이론적으로 나는 이른바 훌륭한 치열의 유혹에 대해서 냉담하다. 불그레한 한 짝의 입술이란 부인네들께선 내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용서하시라. 이 보석 같은 이빨들을 담아두게 되어 있는 상자 같은 구실을 한다.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입술이 이빨을 드러내는 일이 가급적 드물어야 할 것 같다. 아무리 훌륭한 숙녀나 신사라 하더라도 이빨을 드러낸다면 꼭 뼈를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참된 굴뚝 청소부의 경우 이 하얗게 반짝이는 뼈들이 입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곧 기분 좋은 몸가짐의 변태요 용서할 수 있는 멋부리게 일종으로 내겐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검은 구름이 밤을 맞아 햇빛 속에 드러나는 경우와 비슷하다. 그것은 또한 어떤 사라진 점잖은 가문의 잔재요 보다 화려했던 과거의 상징이요 기족됨의 암시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사실을 가리면 그 어둠과 청소부들의 볼품없는 형식이 지닌 이중주의 암흑적 그들이 입고 있는 검은 옷과 뒤집어쓴 금뱅 속에 어쩌면 망해버린 명문으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혈통이나 점잖은 성품이라든가 지금은 양락해버린 고귀한 집안의 잔재가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 어린 소년들에게 굴뚝 청소라는 일을 일찍부터 가르치는 풍습이 어린이들을 몰래 유기하는 행위를 조장하지 않을까 두렵다. 어린 나이에 남들에게 고용되어 사는 이 소년들의 경우에 정중함과 진정한 예절의 씨앗을 흔히 찾아볼 수 있거니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이 점이 곧 어딘가 강제로 양육된 티를 뚜렷이 암시하고 있다. 이런 자식을 두고 슬퍼하고 있는 명문 라헬들이 오늘날에도 많다는 사실은 이 점을 확인하고 있다. 요정들에 의한 아기 바꿔치기의 옛 이야기들이 이 슬픈 진실을 암시하고 있으며 어린 몬테규가 집으로 돌아온 사례는 아이를 잃고 되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 중에서 단 하나의 운 좋은 예에 불과하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에런들 생에서 대낮에 행방불명이 된 후 갖은 수잔을 다해도 찾을 수 없었던 굴뚝 청소부 하나가 결국 어떤 기빈용 침대에 잠들어 있는 것이 발견된 일이 있었다. 하워드 일가에 거쳐인 이 고성이 많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끈 것은 주로 성 안의 침대들 때문이었고, 또 침대로 말하자면 고인이 된 공자께서 각별한 감시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고귀한 청계 아래서 별 모양의 왕관을 넣어서 짠 가장 고운 진홍색 커튼에 둘러싸이고 비너스가 아스카니우스를 잠재우던 곳보다도 더 희고 부드러운 한상의 시트를 몸에 감은 채 이 길 잃은 청소부가 잠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어린 녀석은 그 고귀한 성의 굴뚝들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만 통로를 혼동한 끝에 어느 미지의 구멍으로 나가다가 이 화려한 침실에 이르게 되었고, 필요한 탐색 때문에 지쳐있던 그는 그 방에 볼 수 있던 그 안식기의 달콤한 추들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한 시트 사이로 기어들어가서 그 시커먼 머리에 베개를 깨고 어린 하워드 소년처럼 잠이 들어버렸던 것이다. 그 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듣게 되는 이야기는 그러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앞서 암시한 바 있는 점을 확인해 받은 듯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에 어린 청소부의 지체 높은 본능이 작용했음을 나는 장담하고 있다. 그런 초라한 행색의 아이가 아무리 피곤했기로서니 자기가 배운 대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공자께서 주무시는 침대의 시트를 젖히고 그 속에 일부러 들어가 누울 수 있었을까? 그 귀한 침대는커녕 융단이나 양탄자 위에서 잔다고 한들 그의 신분에는 과하지 않았을까? 내가 주장하는 바 그 타고난 기골됨이라는 큰 힘이 이때 작용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런 모험을 감행하도록 충동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하고 나는 묻고 싶다. 이 어린 귀족, 나는 그를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비록 완전한 의식 상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하여간 어렸을 때 자기가 처해 있던 환경, 즉 어머니나 유모가 그날 본 것과 같은 그런 고귀한 잠자리에 자기를 감싸주던 기억에 이끌려서 감히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그것이야말로 자기 본래의 강보나 안식처를 되찾아간 셈이다.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상태에 나는 그것을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에 대한 느낌이 아니었어야 다른 어떤 이론에 의해서도 나는 이 엉뚱한 어린 청소부의 그 대담하고도 아무리 보아도 무례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소행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 내 훌륭한 친구 제임스 화이트는 이러한 변신이 종종 일어난다는 생각도 하도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어린 청소부들이 겪는 부당한 운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잡기 위해 매년 굴뚝 청소부들의 잔치를 마련하여 자신이 기꺼이 주인 노릇과 급사 노릇을 겸하기까지 했다. 그 선상 바르톨로뮤 제1의 스미스필드 시장이 설 때 거기에서 벌어지는 험숙한 만찬이었다. 일주일 전쯤에 런던과 근교의 우두머리 청소부들에게 초대장을 발송하되 초대는 오직 어린 청소부들에게만 국한시켰다. 이따금 나이가 꽤 든 친구들이 나타나서 성의의 나무라는 윙크를 받기도 했지만 초대객들은 대부분 어린이들이었다. 어떤 운 나쁜 녀석이 자기의 거무대대한 옷을 빌려하고 잔치에 돌입한 적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그가 굴뚝 청소부가 아님이 때맞춰 판명되어 금댕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금댕일 수야 있으랴. 정당한 차림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의 빈축을 사며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하지만 대체로 잔치 분위기는 최대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연회장은 스미스필드 시장 북쪽의 가축 우리 사이에 있는 편리한 곳으로 이 허영의 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기분이 좋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멀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모인 구경꾼들이 모두 입을 벌리고 들여다보는 통에 방해받을 정도로 가까운 것도 아니었다. 성인들은 7시경에 모였다. 임시로 마련된 작은 거실 속에 세대의 식탁이 놓였고 그 위에 굽다기보다는 실용적이라고나 할 식탁보들이 깔렸다. 식탁마다 예쁜 호스티스가 부글거리는 소시지 냄비를 놓고 대접하고 있었다. 어린 개구장이들의 콧구멍은 그 냄새로 인해 벌렁거리고 있었다. 급사장이 된 제임스 화이트는 첫째 번 식탁을 담당했다. 나와 우리의 믿음직한 친구 바이고드가 의뢰 나머지 두 식탁을 돌봤다. 애들은 서로 첫째 번 식탁에 앉겠다고 밀치락달치락 했는데 그 이유는 내 친구가 전성기의 로체스터를 뺨칠 정도로 자정을 웃기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구장이들이 초대에 응해주어서 영광이라는 내용의 사의를 표한 후에 내 친구는 세우스티스 중에서도 가장 뚱뚱한 노파인 어슐라가 소시지를 튀기면서 초조해 있어서 이 양반이 도대체 라며 그에게 축복 반 저주 반의 말을 퍼붓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녀의 비계덩어리 허리를 껴안고 그 정결한 입술에 다정한 인사의 입맞춤을 했다. 그 순간 아이들은 하늘을 찌를 듯한 환성을 울렸고 한편 수백 개의 희죽대는 이빨들이 그 반짝임을 가지고서 밤의 어둠을 무색히 했다. 그 금둥이 어린 신사들이 맛있는 고기에다 내 친구의 더욱 맛있는 농담까지 곁들여서 즐겨 먹고 있는 광경을 본다는 것은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친구는 작은 입에 넣기 좋도록 소시지를 토막내어 비교적 긴 것은 나이 든 애들을 몫으로 돌려놓기도 했고 드러나는 어린 폭식가의 입이 이미 돌아가버린 토막마저 가로채고 난 냄비에 넣어 더 익게 해야겠나요? 아직 신사가 잡수시기에 알맞도록 익지가 않았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어린 녀석들에게 흰 빵 조각을 권하거나 껍질 위로 붙은 빵 조각을 권하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이빨밖에 없으니 이를 부리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다루기도 했다. 그는 또한 약한 맥주를 마시며 마치 포도주 돌리듯이 점잖게 돌리면서 양조장의 이름을 말했고, 만약에 맛이 나쁘면 그 양조장에서 앞으로는 고객들을 잃을 것이라는 음포를 놓기도 했으며, 마시기 전에 입술을 닦도록 하라는 각별한 당부를 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축배를 들곤 했는데, 이때 임금님께니 금은 제의를 입은 분께니 하는 말을 들추면 그 말의 뜻을 이해했건 못했건 하여간 애들은 똑같이 그 말들을 재밌고 기분 좋은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나면 을의 기분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술로서 골개수를 대신하는 날이 다가오기를 하고 축복을 하게 된다. 내 친구가 식탁 위에 서서 이런 말이라든가 또는 그 밖의 수십 가지 허황된 말들을 짓거리면 그의 초청객들은 그 뜻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또 육감으로 느끼게 된다. 내 친구는 모든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신사 여러분, 저는 감히 이러이러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만 어쩌고 했는데, 이런 것이 어린 고아들에게는 기막히게 커다란 위안을 주곤 했다. 이런 경우에 점점을 뺀다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내 친구는 이따금 김이 무럭무럭 나는 소시지 토막을 마구 입에 쳐넣기도 했는데, 이 광경이 애들을 아주 즐겁게 해주었고 또 이 대접 중에서도 가장 맛 좋은 부분이 되기도 했다. 호사스러운 젊은이나 아가씨들도 모두 굴뚝청소부처럼 흙으로 돌아가나니 이제 제임스 화이트는 죽었고 그와 함께 그 만찬도 사라지고 말았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이 세상의 재미, 적어도 나의 경우는 그렇다를 반감시키고 말았다. 그의 옛 손들은 가축 우리를 기웃거리다가 그를 끝내 찾아내지 못하고는 성 바르톨로뮤 제일이 변해버린 것을 원망한다. 그러니 스미스필드의 영광도 이제는 영영 사라지고 만셈이다. 끝.